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7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1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을해월, 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병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월령 해월에 대한 관계, 병화와 해월에 대한 관계를 알아야지만 사주가 어떻게 배합이 되고 어떻게 용신을 잡고 어떻게 격을 해야 중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볼 수가 있겠죠. 제일 먼저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 바로 이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이 글자 일주 안에 위에 있는 일간이라고 하고 일주라고 합니다. 일간 내지는 일주, 다 이건 같은 말이고요. 일간은 일주의 천간이라고 해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주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주인이 된다고 해서 일주라고 이렇게 주인 주자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이 글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간이 뭐 간목일 수도 있고 을목일 수도 있는데, 월령 해월에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 등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같은 해월이라 하더라도 일간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일간과 월령 살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십천간, 즉 천간은 10가지의 글자가 있죠. 아까 말했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10개의 글자가 있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십천간 중에서 세 번째의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나누게 되면 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 양중지존이라고 하죠. 우리 예전에 지존파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어제는 우리 모임에 지존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래서 아주 지극히 존중하고 지극히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존이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불가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로 지존에 해당되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랄까, 사주에서도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을 대표하는 것, 양에서 지존이 되는 것, 바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그러면 음을 대표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정화가 될까요? 간목이 될까요? 아닙니다. 음을 대표하는 지존은 것은 뭐예요? 음수인 개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외로 선생님, 음은 임수가 개수보다 대빵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양은 가장 뜨겁고 밝고 맑은 것이 양의 대표가 되는 거니까 정화보다는 병화가 지존이 되는 것이고요. 음은 가장 차갑고 어두워야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양보다는 음이 더 차갑겠죠. 그러니까 임수보다는 개수가 음의 지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장 맑고 강렬한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 관장하는 색이,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검정색을 관장하게 되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두우면서 가장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 5, 미월, 특히 이런 때는 왜 어떻게 돼요? 계절이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여름은 뭐예요? 가장 뜨겁고 가장 더운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 병화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때는 가장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무엇인가가 필요하겠죠. 사람 같으면 선풍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에어컨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음양 오행 명리학에서는 가장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바로 그래서 개수가 되는 거예요. 개수,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때는 임수의 공력보다는 개수의 공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력이. 왜냐하면 음중의 지존은 바로 임수가 아니고 개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해자, 축, 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때는 수가 왕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계절로는 뭐예요? 이때는 겨울에 해당이 되죠. 매우
춥습니다. 추운 정도가 아니라 살이 얼어 터지고요. 물이 다 얼게 되겠고요. 동식물들은 더 이상 성장이라든가 발육을 할 수 없고, 일정한 동물들은 뭐예요? 땅속으로 기 들어가서 겨울잠을 잡니다. 왜냐? 추우니까 먹이 활동도 할 수가 없겠고요. 추우니까 뭐라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따뜻한 그런 온기가 필요한 것이 바로 해자축월에 해당이 되는데, 바로 이때 추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정화의 공력보다는 병화의 공력이 더 월등히 그래서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는 양중지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개수를 음준지존, 그래서 음이 가장 강한 것 개수,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목이라든가 금 같은 거는 뭐예요? 금을 좀 수가 약할 때 수를 생겨주는 것, 그 다음에 화가 약할 때 화를 생겨주는 것,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을 끌고 가는 대표는 화,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목이 해당이 되는 거고, 음을 대표하는 것은 수, 그걸 따라가는 것은 금,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양중지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비유를 할 때는 태양지화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태양지화, 쉽게 뭐라면 뭐예요? 해를 말하죠. 해, 두 자로 태양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뜨거운 열기와 가장 밝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와 그 뜨거운 빛을 가지고 온 세상을 따뜻하게, 그 다음에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죠. 태양이 없으면 모든 만물은 얼게 돼 있고요. 태양이 없으면 모든 만물은 암흑으로 뒤덮이게 되겠죠. 범죄율이 발생하는 것이 낮보다는 밤에 더 기승을 부리죠. 그죠? 왜냐하면 밤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 마음도 속 안에 음흉한 그런 마음이 밝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속마음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기가 쉽죠. 왜냐? 모두 주변이 나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일단 화라고 하는 것, 특히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빛이 있음으로써 밝게 만드는 것이고요. 열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모든 만물은 태양의 빛과 열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따뜻한 열기가 있으니까 식물도 자라고 동물도 자라고요.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 상호 간에 먹이 사슬, 먹이 연쇄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도 그렇게 자란 식물과 동물을 먹고 자랄 수가 있겠죠.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빛이 없으면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없겠고, 열이 없으면 모든 만물은 얼게 되기 때문에 생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자신의 빛과 열이 가장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어떻게 돼요? 세상 만방에 비칠 수 있는 빛과 열이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일간 자체가 왕해진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왕한 병화는 반드시 칠살임수, 오늘 왜 이럴까요? 칠살인 임수로 수보양광함을 희한다, 양광함을 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는 빛이 있고 열이기 때문에 그 밑에 강호수 같은 것 내지는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도 그 눈빛에 태양빛이 반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칠살임수라 하더라도 뭐예요? 그 임수를 보물로 인해서 병화가 극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화가 수보양광돼서, 수보양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두자로 이거는 보광이라고 하고요. 보광, 수보양광 두자로 두포광, 희한다, 기쁠 희자를 써서 희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수보양광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수로서, 물수자죠. 밑에 덧박, 밑에 다 된다, 보좌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서 병화의 빛을 갖다가 보좌한다라고 하는 것. 그 물상으로 보았을 때 태양이 떠 있는데 밑으로 호수, 강 내지는 큰 바다 같은 것이 있게 되면 뭐예요? 그 강이라든가 그런 물 같은 것이 병화의 빛을 반사시켜주는 그것을 수보양광 내지는 보광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다라고 하면 사시사철, 즉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임수를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자축을 겨울이라 하더라도 임수를 보는 것을 꺼리진 않지만, 일단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일단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사오미월 같은 여름 같은 때는 일간은 왕하고 오히려 수가 약하기 때문에 수를 생해줄 수 있는 금이 있어 주어서 중화를 이루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오늘은 사오미월이 아니라 해월인 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혹여라도 사오미월의 병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미 4월, 5월 4, 5, 미월 강의를 다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기해년 4, 5, 미월이기 때문에 조금 고 봐도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병화 4월, 병화 5월, 병화 미월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그날 사주를 갖고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아무 때고 보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딴 데서 이렇게 강의하는 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사주의 격과 용신을 볼 때는 이와 같이 글자 하나하나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병화 다시 정리를 하면 양화에 해당이 되고요. 양중지존이 된다.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강함을 좋아한다. 단 4, 5, 미월이냐 해자 축월이냐 등등의 계절에 따라서 임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는 약간 원력, 즉 계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면, 월령 해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목 해월, 을목 해월 다 각각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각각 봐야 되냐면, 일간이 어느 일간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해월이라 하더라도 용신치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하고 C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한민국 똑같은 환경에서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겠죠. A라고 하는 사람 검사를 하고 있고요. B라고 하는 사람 농업을 하고 있고요. C라고 하는 사람 수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떤 입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쇠의 개념과 그 다음에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월령을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해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기 때문에 계절을 먼저 봐야죠. 계절은 겨울에 해당이 되고요. 해자 축월이 모두 겨울이고 겨울에 해당이 되니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어오는 겨울이라고 해서 초겨울이고요. 조금 유식하게 맹동 내지는 초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겨울은 뭐예요? 중요한 거 춥다, 덥다. 여기서 덥다 이렇게 하시면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론적인 사람이 해자 축월 겨울에 덥다라고 하시면 조금 이거 포인트가 빗나가죠. 자, 해자 축월 겨울에는 뭐예요? 몹시 춥다가 답이죠. 자, 이거는 웬만한 사람 다 알 수 있는 그런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춥다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이 강하다, 화의 기운이 강하다. 여기서도 또 화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하면 진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죠. 자, 춥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의 기운은 약하고, 그죠? 수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뭐예요? 추운 것이고요. 반대로 4, 5, 미월 여름에는 수의 기운은 약하고 화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더운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포태법이라고 하는 걸로 측정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강하다 그랬죠. 수는 여기가 뭐예요? 임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왕한 겁니다. 다음 자월로 넘어가게 되면 수가 가장 왕한 제왕지가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 월이 모두 왕합니다. 해월이라고 하는 건 인관지에 해당이 되고,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왕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축월은 약간 수의 기세가 꺾인다 하더라도 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자, 축월이 모두 수가 강하다. 근데 반면에 이거를 갖다가 화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화는 해월이면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자월은 여기가 태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양지에 해당이 됩니다. 매우 약하죠. 자, 제가 신유술월은 목이, 신월은 절지, 그 다음에 목은 유월이 태지, 그 다음에 목은 수월이 양지라고 했듯이, 화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에 가장 약할 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 수는 왕하기
뜨겁고 화는 약하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약하면 약할수록 수의 기운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뭐예요? 날씨가 추워지고 모든 만물이 얼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반대로 4월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4,5미월이라는 관점에서 볼까요? 4,5미월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수는 뭐예요? 수는 4에 이르게 되면 여기가 바로 절지 반대가 되죠. 절지에 해당이 되고 수는 5에 이르게 되면 여기가 태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는 미월에 이르게 되면 양지에 해당이 됩니다. 양지. 근데 여기서 반대로 4, 5 미월에 화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4에 이르게 되면 아까 수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 4는 그 다음에 5는 화는 여기가 어떻게 돼?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미는 화에 뭐예요? 쇠지에 해당이 돼요. 쇠지. 그래서 반대가 됩니다. 4, 5미월은 화가 임관, 죄양, 쇠지가 되는 거고 수는 4, 5미월에 절태, 양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어는 수는 임관, 제왕, 쇠지가 되는 것이고 화는 뭐예요? 절태, 양지가 됩니다. 그래서 4, 5미월은 수가 약하고 화가 왕하고 해자, 축어는 뭐예요? 화는 약하고 수가 왕하게 되니까 겨울은 춥고 여름은 뜨겁다. 그래서 반대로 뜨거울 때는 수가 필요한 것이고요. 해자축가 추울 때는 뭐예요? 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월지를 보는 것은 뭐예요? 제가 아까 왕세라고 하는 개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시 놓고 본다 그랬잖아요. 왕세는 뭐예요? 자, 해자축은 화는 약하고 수는 왕하고 4, 5미월은 수는 왕하고 화는 약하다고 이게 왕세의 개념이고 한열의 개념은 뭐예요? 4, 5미월은 뜨겁고 한열이죠. 뜨거울 열자죠. 그 다음에 해자축어는 차갑습니다. 찰 한자죠. 이것 두 가지가 어떻게 중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중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매우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길흉화복을 논하는 겁니다. 명리라고 하는 것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살펴서 잘 간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주를 볼 때 잘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병화는 약하고 수가 왕하기 때문에 아무리 병화 일간이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일간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수가 많게 되면 일간 아무리 양중지존인 병화라 하더라도 극해를 공격을 받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방법에는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생조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방조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 병화 입장에서 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겁이라고 하는 것 병화 입장에서는 같은 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해월에 태어나서 약할 때는 뭐예요? 간목이라든가 을목지지로 묘목이라든가 임목 같은 걸 보게 되면 수생목, 목생화에서 약한 병화를 생조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오화를 본다든가 사화를 본다든가 천간으로 병화를 본다든가 정화를 본다든가 하면 같은 비견겁제를 봐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죠. 인성으로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비견겁제가 나를 방신해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의 형제 자매라든가 동기동창이 나를 도와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나쁘냐는 천편일률적으로 인성이 좋고 비겁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주가 비견겁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주가 중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성이 있어서 중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중화가 되느냐 중화가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비겁이 좋고 인성은 나쁘다 내지는 인성이 좋고 비겁이 나쁘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은 일간이 약하고 수가 왕한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자연스러운 건 뭐예요? 왕한 수의 기운을 인성으로서 화한다라고 하는 요 화자를 써요. 불화자를 쓰는 게 아니라 화한다라고 하는 요 화자를 쓰고 화해서 이 인성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게 되면 이거는 왕수의 기운을 목이 설해서 그 목이
일간을 도와주는 그런 좀 약간 순환 상생적인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그런 면이 있는데, 만약에 목이 없는 중에 화만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화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뭐 수화가 서로 상전하죠. 수화 상전, 수화가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화 상전, 한자로 수화가 서로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약간 두 세력이 있을 때 서로 통관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화만 있게 되면 뭐예요? 수화상전이 되기 때문에 서로 약간 장애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 논리로 봤을 때는 그래도 화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목이 있는 것이 좀 자연스럽고요. 더 좋은 건 뭐예요? 화가 있고 병화가 오화의 뿌리, 예를 들어서 뿌리를 두고 간목마저 있으면 이거는 더 나쁘지 않겠죠. 그러면 이거는 일간이 매우 왕해지기 때문에 수가 더 있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뭐예요? 일단 인성이 있는 것이 가장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병화가 해월이 되는데 인목을 이렇게 본다거나, 내지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묘목을 같이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물론 간묘는 나오지 않죠. 그러면 뭐예요? 해묘합, 인묘합 하게 되면, 인해합 하게 되면, 이거는 병화가 해월이 태어나서 약한데 인성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요거는 모왕자세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순간 목이 왕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모왕자세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목을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목다화식이 되기 때문에, 화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목을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가 해월이 되는데 자수를 보게 되고요. 자수를 보게 되고, 예를 들어서 무토 같은 것이 여기 이렇게 투출되어, 무토가 아니죠. 무토가 아니라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병화가 자월이 되어서 절지인데 해자의 뿌리를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수가 너무 태왕한 그러한 국세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목을 봐서 살인상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뿌리 있는 뭐예요? 이런 토가 와서 수를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식신제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볼까요?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육신, 식신의 상관식신할 때 식신이 제한다, 칠사를 제한다라고 해서 식신제살이라고 하고, 요거는 식신제살은 한자를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 똑같은 식신제살인데, 요 살자, 요거는 좀 옛날에 썼던 한자고요. 요즘에는 다 요 주길 살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인상생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용제파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상생도 식신제살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병화가 해월이 태어났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일간이 약하고 칠살이 왕하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치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용신을 치용하는 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목국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목이 많다라고 봤을 때 이때는 경금을 치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로 수국을 형성했는데 임수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수를 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토도 쓸 수가 있겠고, 간목으로서 살인상생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간목을 쓸 것이냐 아니면 경금을 쓸 것이냐 무토를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상황 사주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병화 해월은 일단 기본적으로 첫째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명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은 병화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죠.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원래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처음 볼 때는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병화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해월에 대한 원령에 대한 특징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격국은 어떤 격국이 되느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살펴보게 되면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특히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처음 초학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떤 글자를 먼저 봐야 될지 헛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차포 다 띄고 일간과 원령만 듣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격이라고 하는 것, 일단 일간과 원령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자, 양화인 병화가 양수인 해수를 받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양대양이고, 수는 화를 극하기 때문에 관살에 해당이 된다. 자, 양대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편관이라고 논하고요. 격으로도 편관격 논할 수 있겠고,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표현하기 때문에 칠살격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자, 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장간, 무토, 간목, 그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화 입장에서 무토는 식신에 해당이 되지만 해중에 있는 무토 불용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글자 해중에는 간목과 임수만 쓸 수가 있다. 병화 입장에서 간목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에 편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칠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월지만 놓고 봤을 때는 얘를 보는 거거든요. 본기. 그래서 얘만 놓고 봤을 때는 칠살 편관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 수는 왕하고 일간은 약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칠살이 왕하고 일간은 약하다. 살중신경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 이거는 요걸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투출된 거를 가지고. 그러면 얘는 얘를 가지고 격을 잡기 때문에 간목은 병화 입장에서 뭐예요? 인성이나 양대양이기 때문에 편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편인격이 되겠죠. 근데 이 편인이 투출됨으로 인해서 왕수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하게 되죠. 그래서 저 인성 자체가 용신으로 볼 수가 있겠고, 사주의 격국은 편인격인데 이거를 갖다 살인상생 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살인상생이다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예요? 살과 인, 여기서 살은 칠살 편관을 말하는 거고요. 인자, 도장 인자는 인성을 뜻하는 겁니다. 살과 인이 상생한다라고, 서로 상생한다라고 하는 거. 상생 뭐예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다시 수생목, 이렇게 상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살인상생은 뭐예요? 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격이고요. 대개 살인상생 되게 되면은 선빈후부라고 해서, 빈후부라고 해서 먼저는 가난하고 나중에는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 부라고 하는 것은 부자다, 이렇게만 놓고 보지 마시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환경 자체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 자체가 좀 좋은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는 좀 안 좋은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명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격을 잡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명식 아직 정해진 그 명식을 보게 되면 간목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가 있어서 오늘의 일진 병진일주가 되겠죠. 근데 자, 이 진토가 병화 일간한테 좋은 역할을 할지 나쁜 역할을 할지는 살펴봐야 되겠죠. 해월이라고 하는 월년 굉장히 추운 겨울이고요. 추운 겨울이고, 일간 자체가 절지라고 하는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매우 약하죠. 근데 병화 입장에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식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식신인 토는 뭐예요? 일간 화가 화생토 하는 거죠. 화생토. 그러나 일간이 왕했을 때는 일간이 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일간이 약할 때는 저 식신 내지는 상관인 토는 약한 일간의 기운을 설기해서 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그래도 약한데 기운을 더 빼가는 것이니까, 이 진토라고 하는 건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자수가 있게 되면 자진합수에서 수가 다시 왕해지는 것이 되고, 유금 있으면 진유합금 해가지고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더라도 뭐예요? 병화 입장에서는
달가운 존재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안 그래도 수가 왕하고 일간이 약한데 연지에서 마저 해수를 보게 되면 살은 점점점 왕해졌는데 일간은 점점점 약화되겠죠. 이거는 그거에 한쪽이 강해지게 되면 반대에 쪽은 약해지게 되는 거죠. 불멸의 이순신에서 12척의 배가 있어요. 근데 상대의 배가 12척이면 맞짱 뜰만 합니다. 그죠? 근데 내 배가 12척은 고정인데다가 상대방 배가 12척에서 봐서 50척 하면 어떻게 돼요? 살은 왕해지고 나는 더 약해, 나는 12척 똑같아 하더라도 상대방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간은 더 약화되는 거니까 더 약해지겠죠. 나는 12척인데 상대방이 300척 돼버렸어. 임수투출하고 개수투출하면 뭐예요? 12척의 배가 더 초라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명랑해전이 을 이겼다라고 하는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적의 수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지략과 용맹스러움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죠?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는 그러한 전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병화가 해열에 태어났을 때는 진짜 이건 뭐 뿌리도 하나도 없으니까 개뿔도 없는데 이 관사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보거나 일단 화를 봐서 약한 병화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연간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토, 병화 입장에서 기토는 상관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토와 마찬가지로 일간이 왕할 때는 뭐 상관을 봐도 큰 문제가 될 바 아니겠지만 일간이 약할 때는 쉬운 말로 한 12척의 배 안에 100명씩 탄다 하더라도 1200명 가지고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 아군이 탈령을 한다던가 하면은 그 한 명이 귀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을 때 그 탈령한 애를 잡아다가 어떻게 돼요? 목을 베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애를 살려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탈령해서 잡혀도 나는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선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나쁜 마음을 갖고 한 건 아니죠. 왜냐? 얘 죽이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우리 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 자체가 약한데 이렇게 식신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병사가 자꾸 탈령해가지고 우리 수군이 점점점 더 약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토, 기토 모두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을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화 입장에서 이거는 정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목생화합니다. 생화. 그러나 화를 생해주는 것은 을목에 비하면 간목이 좋고요. 지지로 묘목보다는 인목이 있는 것이 훨씬 더 공력이 큽니다. 이 을목은 쓴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는 공력이 좀 크지는 않습니다. 단 얘가 그래도 한 가지 이쁜 짓을 한 것이 뭐예요? 얘 기토를 갖다가 목극토 하게 되죠. 목극토해서 기토를 갖다가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탈령병을 갖다가 잡아다가 얘가 그냥 댕공 날려버리는 그런 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 이렇게 볼 수 편인 도식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도식으로 볼 게 아니라 얘를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겁니다. 편인 도식, 예를 들어서 도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식신상관을 제해서 안 좋은 것을 도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얘는 약한 일간을 설계하는 것을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식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도식이 돼서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활관이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자, 이때 생시는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목이라든가 화를 봐서 약한 병화를 도와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기운을 빼는 그런 식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건 자진합수가 되죠. 자진합수. 원래는 완전 삼합이 되려고 하면 신자진이 돼야 되는데 신자가 없어도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지지로 완전 수국을 형성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일간이 수에서 극해를 당하고 있는데 무토를 봐서 수를 제하려고는 해요. 근데 병화 일간이 뿌리가 없겠고요.
이 무토도 뭐에 진의 뿌리를 뒀지만 자진합수하게 되면 진토는 사수어 동류돼서 약화되기 때문에 무토도 뿌리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무토가 수를 제하는데 공정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병화일간이 종살할 것이냐, 이거는 종살격도 되지 않고요. 단순히 그냥 극설교집이다라고 보면 돼요. 극설교집이라고 보시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이거는 뭐예요? 어찌됐건 대운에서라도 목화운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남자로 태어났을 때, 자, 이렇게 되면 목화운이 천간의 간목 하나 외에는 다 금수토죠. 이거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깔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 여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여자로 태어났을 땐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한 거라도 좀 투출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초년 때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초년 벌써 20년이고요. 이건 30년 거의 중반까지가 약간 일간 병화한테는 도움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단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화가 의지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조짐을 갖고 있는 중에 생시라도 좀 좋은 생시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태기를 혹여 어떤 분이 이런 날짜로 태기를 해줬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자뿐만 아니라 무술도 마찬가지예요. 무술도 진술충돼서 좋을 것 같지만 진술충돼서 술중정화가 드러나니까 병화 입장에서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것도 똑같은 극설교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극설교집이 되는 거 뭐가 있어요? 기축시 또한 극설교집이 되죠. 일간 병화가 뿌리 들 곳이 없어. 그렇다고 종격이냐? 종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거 다 뭐 극설교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기해년 좋을까요? 기해년도 좋지 않죠. 그죠? 정유 병신은 정유년도 진유합금 되죠. 이것도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일간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병신 되면 그래도 병화가 투출해서 이 병화는 그래도 좀 낫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 병도 마찬가지로 지지로 뿌리 없는 것은 뭐 똑같습니다. 자, 임진시 이건 써서 볼게요.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진진 어차피 식신 병화의 기운을 빼는 거고요. 자, 임수는 뭐예요? 월령해 연지 해수의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극도의 살중신경에다가 설기 과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주는 절대 안 만나는 것을 제가 간곡하게 기원을 드립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신묘시는 임진시보다 낫습니다. 신묘시는 그대로 지지로 묘목을 받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임진시보다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인시는 또 신묘시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보는 게 경금 자체는 주체 재성이라 편제라서 이것도 어떤 분들 시상 독재격이라고 해서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해월의 금은 수로 생활 뿐이죠. 지금은 가장 문제가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병화가 뿌리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이거 임목은 좋지만은 경금은 좋은 글자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명식 중에서 가장 좋은 생시는 갑오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갑목이 오를 보게 되면 양인을 얻게 되니까 병화가 그래도 세력을 좀 크게 얻게 되겠고요. 갑목은 뭡니까? 해에 뿌리를 두고 여기도 뿌리를 두고 진토에도 뿌리를 두고 투출한 거기 때문에 이 갑목은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목 가지고 병화를 또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태어난다라고 하면 좀 갑오시에 태어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갑오시 제가 봤을 때 가장 괜찮은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